잘 계셨습니까? 이거 조금 줄여주시.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통도사로 출가하기 전에 몇 군데 사찰에서 어린 시절에 선제동자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인연을 맺었던 것처럼 67년도에 제가 한 1년쯤 여기 장안사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 전? 67년도에 여기서 살았으니까 몇 년 전? 반백년 전. 꼭 50년 전에 이곳에서 살 때 오늘 또 제가 새로 뚫린 길로 해서 서울대학교 쪽 있는 데로 해서 이쪽으로 오면서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관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천, 그게 눈여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는 이 앞에가 농경지, 과수원 이랬어요. 그리고 또 신대방역 전철역 있는 거기가 관악산에서 흐르는 그 개천인데,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목욕하다가 익사 사고를 겪은 사람도 그때 있었으니까, 참 50년이라는 세월은 내 인생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서울의 이모저모를 많이 변화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화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래 서로 바빠서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는 나를 장안사에 초청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참 여러 해 기다렸네요. 오늘 와서 보면서 참 기쁘고 고맙고, 제자이지만 승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불현듯 50년 전에 여기 산신각이 있는 자리에 그때는 초기 절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을 때니까 거기에 묘가 있었습니다. 묘. 근데 그날 오늘처럼 비 왔어. 그런데 이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그러니까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법적인 고시를 다 한 연후에 일꾼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묘를 정리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장갑 사이로 그 물이 배고 등등등등 하니까 그 일꾼들이 별로 신심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16살인데 50년 전이니까 16살인데 주지 스님께 가서, 큰 스님께 가서 돈 1,000원만 달라고 하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평소 같으면 뭐 하려고 이랬을 건데 그냥 1,000원을 쑥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일꾼들도 한 잔씩 드리고, 16살에 제가 처음으로 음복을 해봤습니다. 저도 소주를 한 잔 먹은 김에 거기에 있는 저 묘자리에 있는 분들을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거두어서, 그 다음에 여기 공군 사관학교 담자락 부분까지 모시고 가서 화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 세월이 50년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통도사로 가서 출가를 해서 스님의 길을 걷다가 1976년도에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통도사에서 원주 소임을 보다가 제가 여기에 100일 기도를 마땅히 할 만한 스님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40년, 꼭 벌써 41년 전에 100일 기도를 한번 큰 스님의 그 뒷바라지 해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100일 기도를 한번 여기서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스님께 작은 은혜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왔을 때는 지금 저 산신각이 지어져 있었고 그때 산신 기도를 할 텐데 여기 장안사의 특이점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이렇게 신중 기도도 하고 칠성 기도도 하고 산신 기도도 하고 1년씩 이렇게 그때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루에 4번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묵언을 하면서 법당에 들어와서 연불을 하고 바깥에는 꼭 대화를 나눠야 되면 글에다 필담으로 이렇게 써서 하고 그래서 100일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도 조금은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고 제가 군에서 활동할 적에도 큰 스님께서 직접 제가 저기 양주 지역의 26사단에 근무를 할 때 또 사병으로 근무하면서도 제가 호국 황룡사와 호국 1월사라는 절을 세웠고 스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고 제가 양재동 구룡사 주지로 85년도에 왔다가 87년도에 그 불사를 시작할 때 상장식 때 큰 스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곳에 오셔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통도사에 살고 해인사에서 공부하고 할 때 방학이나 요런 때 서울에 오면 장안사에 오면 관음제일이나 초하루나 이런 때 큰 스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번 방학 때는 관음제일 맞춰서 와. 그래가지고 불자들한테 법문도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오면 스님께서 법당에 오셔가지고 우리 애기법사 오셨습니다. 법문 들읍시다 해가지고 관음회관에서 법회도 할 때 그땐 참 불자들이 이곳에 많이 어쩌면 오늘보다 더 많이 그렇게 운집되어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엊그제처럼 눈에 삼삼한데 그 세월이 벌써 40년 50년 시간이 흘러버리고 저 역시도 초로 인생 60대 중반에 나이를 먹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동아일보에 제 인터뷰 기사가 났던데 거기서 사진 여러 가지 찍었는데 완전히 그 사진에 비치는 내 모습은 할아버지 되었더라고요. 노스님. 저는 절대로 늙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년 들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매일 10,000보에서 15,000보씩 걸었습니다. 내가 내 아픔과 내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혼자의 얘기가 아니고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몸을 바꿔야 하는 그 여과정이 다 모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허물을 하나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8년 전에 성화 스님이 삼성의료원에 예약을 하고는 기어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자고 해서 했을 때 그때 병원에서 그랬습니다. 약 먹을래요? 걸을래요? 그런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약도 안 먹고 걷지도 안 했어.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더라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라고 했으면 먹었을랑가 몰라.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금년에는 구룡사 주지가 근데 그때 8년 전에 검진한 기록표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저에게 시간 배정을 해줘 가지고 금년에 검진을 해보니까 약도 먹고 걷지도 않으면 스님 혈관이 약해지고 노인이 되면 피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그게 탁해지면 그게 기름기 끼었다 소리요, 편히 살았다 소리요, 움직이라는 얘기요, 경고장이요, 응? 엘로카드. 그렇지 않으면 뇌에서 혈관이 문제 생기면 그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뇌출혈하면 반신불수 되잖아요. 그러면 출가한 스님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중간에 관리 잘못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파생했을 때는 신세져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신세져야 돼. 부모 형제 처자건속도 아니고 남남끼리 만나서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이 나이에 그래가지고는 또 명은 길어가지고 10년 20년 깔딱깔딱 하면서 죽지도 않으면 그 꼴을 누가 보냔 말이에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철저하게 매일 걷고 2, 3분도 걸리지 않던 식생활 문화를 30분 이상으로 시간을 길게 잡고 하루에 밥을 한 번 먹을 때도 있고 4번 먹을 때도 있고, 얼마나 바쁘면 하루에 밥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도 잘 모르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6개월 전부터 삼시세끼를 요렇게 어린 시절에 큰절에서 살 때처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은 일이 없어. 그러면서 체중이 과거에요, 한창 활동할 때 떠올려 보니까 3, 40대 때는요 제가 150근 90kg는 150근입니다. 근수로 600g이 한 근이니까, 그러면 촌에서 시골에서 잔치집에서 잡을 만한 돼지만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그 몸을 한 20년 동안 체중 조절을 끊임없이 해서 80kg 정도로 유지하고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73kg 나가더라고요. 73kg. 그 다음에 병원에서 5.8에서 혈당 치수 5.8에서 6.5, 나이 먹은 사람은 6.7까지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금년 초에 재봤을 때 병원에서 11.6이라고 그랬어요. 11.6 더블. 그런데 그게 6.4로 내려왔습니다. 6.4로.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이라 소리요. 그러면 아이고 스님이 건강하게 또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곁에 좀 더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따 오래 살겠네 싶은가. 그리고 아무 표정들이 없어. 어떡해?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까지 받아야 되고 날씨가 비 오는 날에. 그런데 비가 오니까 불현듯 산신강 자리에 있던 묘를 정리할 때
생각이 나고, 장안사에 오니까 50년 전에 이곳에서 딱 50년 전에 16살 때 이곳에서 살았고, 우리 저기 유견이 보살 초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저 가요 공부도 시켜줬다? 응? 응. 그때 학교 다니면서 저 모르는 문제 같은 거 나오면 나한테 묻곤 하면 내가 늘 가르쳐 주고 그러기도 했던 것들이 장안사 오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묘한 거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이곳에 오기도 했지만 와가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걸 보면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이 들고,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어린 왕자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이곳에서 그 10세 중반의 그 나이에 여기에서 살던 그런 것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시간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흐르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날도 또 앞으로 함께 해야 할 날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지 스님이 아까에 오셔서 축사하신 분은 여기 관악산의 호합사 주제예요. 호합사 주지 스님인데, 그 스님은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스님, 제가 출가 전부터 스님을 나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저기 하고 스님 제자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스님 제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스님이 너무 젊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그랬는가.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저렇게 관음회관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약사열애 부처님도 모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많은 영가들을 과거에 만일 동안 30여 년 동안 기도할 거라고 모셨던 그 영가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위패로 다시 복원해주고, 새로운 불자들에게 또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원부를 통해서 원찰로서 장안사가 나의 절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지고, 또 훗날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면 주지스님의 행정가입니다. 또 출가 전에 교육계의 공무원으로도 근무를 했고, 제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난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상 성화 스님한테 야 이것 좀 정리해봐라, 한번 들여다봐라 하면 그것을 다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재개발이 될 때 여기 장안사도 좋은 도량으로,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저와 함께 인연 맺어서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합심을 해가지고 막 지하는 주차장도 넣고 여기다가 하면 지하철역도 가깝고, 또 이 뒤에는 공원이 된다고 합니다. 공원 숲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랬을 때 장안사가 자동차 길도 잘 날 거 아니야.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참 좋겠다, 내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면서도 뭐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행정부처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들은 함께 동참자가 되었으면 하고, 어쨌든지 여러분들 신심으로 발심해서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고, 오늘 비 오는 날 올해 하면 뭐야? 이제 마치지요. 일찍들 오셔서 저만식에 참석도 하고, 또 이제 또 가실 길도 멀고, 그러니까 또 저기 법륜행 보살님도 오셨네. 옛날에 장안사 신도 회장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안사는 노보살님들이
하도 오래들 사셔가지고 내 50년 전에도 할매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할매 소리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건강하게. 장안이라는 말은 안양이라는 말이고, 안양이라는 말은 극락정토라는 말입니다.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마음들을 장안사에서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